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에 물을 한가득 따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가 건강에 좋다고 권장했던 그 습관이 알고 보면 조용히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26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그중 무려 43%는 임종 직전에서야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0분 중 7분은 이미 신장 기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장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70% 이상이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 이름은 김준호이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32년 동안 근무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례들을 제 눈으로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겁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의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집 부엌 안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지 음식, 그래서 노인에게는 좋지 않다고 오해받아온 그것이 이미 투석 직전까지 몰렸던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석 달 전 65살에 은퇴한 교사 한 분이 두툼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1.56, 소변 단백은 3단계 양성으로 다른 병원에서는 반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매일 공원에서 춤을 추며 생활하고 있고 수치는 정상으로 내려갔으며 단백뇨도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신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3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시고 제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쯤 되면 분명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말한 그 부엌 속의 구세주가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달콤한 황금빛의 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꿀은 결국 당 아닙니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한테 단 건 안 좋다고 하지 않나요? 설마 진짜 그걸 먹으라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왜 꿀이 신장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는 단 하나의 원칙만 강조했지요. 단 것은 무조건 금지, 꿀이든 과일이든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는 줄지 않았고 치료를 받는데도 신장 기능은 여전히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신장학회에서 운명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국내의 17개국 60세 이상 노인 3,200여 명을 5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였죠. 매일 천연꿀을 10에서 15g 정도 섭취한 그룹과 전혀 먹지 않은 그룹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꿀을 섭취한 그룹은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23% 향상되었고 소변 속 단백질 수치는 31%나 줄었으며 만성 신장병의 진행 속도는 무려 41%나 늦춰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나이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꿀이 설탕과 다르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후로 꿀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흰 설탕은 사탕수수를 정제하여
수차례 화학 공정을 거쳐 순수한 자당 성분만 남긴 것입니다. 이런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불꽃놀이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이후 남는 것은 독성 노폐물뿐입니다. 이 노폐물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마치 녹슨 철처럼 신장을 조금씩 부식시켜 결국 신장세포를 망가뜨립니다. 반면 꿀은 전혀 다릅니다. 꿀은 수천 송이 꽃에서 채집한 꽃꿀을 벌들이 꿀벌집에서 자연적으로 발효, 농축,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당은 가장 단순한 형태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며 동시에 180여 종의 활성효소,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30여 종의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농축됩니다. 이 모든 성분은 마치 청소부 부대처럼 작용하여 신장 속 사구체 필터를 막고 있던 산화물 찌꺼기들을 천천히 녹여내고 손상된 필터막을 부드럽게 회복시켜줍니다. 마치 오래된 방충망이 기름때와 먼지로 막혔을 때 물로는 도저히 닦이지 않고 철수세미로는 망이 찢어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많은 어르신의 신장병은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인 감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해부학적으로 요로가 짧고 넓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작은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그리고 신장까지 올라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신장 조직에 흉터가 남고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꿀 속에는 특별한 성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산화효소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양은 정말 극미량이라 세포에는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요로 안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들, 특히 대장균이나 황색포도 상구균 같은 감염, 유발 세균들을 조용히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꿀은 우리의 요로에 24시간 작동하는 천연 보안 시스템을 달아주는 셈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게다가 이는 인공항생제처럼 내성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의 항균력은 일부 내성균에 대해 기존 항생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꿀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노년기요로 감염 예방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노년 여성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몸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꿀이야말로 꼭 기억해야 할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 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며 신장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며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귀중한 치료 도구입니다. 하지만 꿀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꿀을 먹는 시간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황금 시간대를 정확히 지켜야만 꿀의 효능이 2배로 살아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고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새 7시간, 8시간 동안 수분이 들어오지 않아 몸은 자연스럽게 탈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마치 기름 없이 움직이는 오래된 기계처럼 부담을 안고 작동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때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신장에 큰 충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갑자기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류는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약 10g 정도를 넣고 잘 저은 뒤 조용히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음미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첫 소변의 색이 맑아지고
거품도 줄어들며 입안의 쓴맛이나 갈증도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많은 어르신이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흔히 커피를 마시거나 단 과자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원래도 수분이 부족한 신장을 더 말려버립니다. 게다가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분유는 혈액을 더욱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가중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커피 대신 꿀이든 따뜻한 레몬수를 권해드립니다. 40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 그리고 레몬 반 조각을 짜 넣고 천천히 드셔보세요. 15분 후면 놀랍게도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돌아오며 신장은 수분과 영양을 받아 생기를 되찾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바꾸어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58세 김정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 커피를 마셨다가 신장 기능이 꾸준히 악화되었는데 작년부터 이 꿀 레몬수로 바꾼 후 석 달 만에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10년 전부터 커피 끊었을 걸 그랬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자려고 하는데 물 마시면 밤에 자다가 계속 화장실 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물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그런데 간에 저장된 당분이 부족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을 억지로 깨워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신경계가 자극되어 방광이 수축하며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꿀 한 스푼만 있으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은 뇌는 더 이상 우리를 깨우지 않게 됩니다. 잘 녹는 꿀 반 스푼 정도를 입에 머금거나 미지근한 물 반 컵에 섞어 마셔보세요. 중요한 것은 절대 많은 양의 물을 함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밤사이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고 야간뇨 문제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72세 박용태 어르신은 예전엔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지만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최대 2번 이내로 줄어들었고 요즘은 밤새 꿀잠 잔다며 활짝 웃으십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는 꿀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 오후 3시,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이 세 순간만 잘 챙겨도 신장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시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아침 공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리고 잠자기 전 1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대에 꿀을 먹는다 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면 오히려 신장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응급실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물을 펄펄 끓여서 바로 컵에 붓고 꿀을 타 마십니다. 뜨거우면 더 살균 되겠지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따르면 꿀에 들어있는 효소는 60도를 넘기면 활동을 멈추고 80도를 넘기면 거의 완전히 파괴됩니다. 결국 끓는 물에 꿀을 넣으면 건강 성분은 사라지고 남는 건 단순한 설탕물일 뿐입니다. 신장에 이로운 것은커녕 당분만 높아져 부담만 늘어납니다. 마치 비싼 인삼을 사놓고 물에 팔팔 끓여 영양분을 다 날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물을 끓인 후 식히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약 40도가 되었을 때 꿀을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꿀이 좋다고 하니 하루에 3숟갈, 5숟갈씩 퍼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스푼으로 계속 퍼드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은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미 피곤한 장기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얻는 셈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과여과 상태라고 부르며 장기적으로는 사구체가 단단해지고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일반인 기준으로 하루 1-2스푼, 약 10에서 20g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절반 스푼, 5g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혈당이 안정적인 시간대에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3번으로 나눠 드셔야 하고요. 기억하세요. 꿀은 천천히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한데요. 바로 가짜 꿀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9,000원에 1리터, 19,000원에 대용량 벌꿀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 대부분 진짜 꿀이 아닙니다. 정체는 바로 사양벌꿀이나 설탕물입니다. 흰 설탕에 물을 섞고 색소를 넣고 점도를 높이기 위한 첨가물을 넣은 제품들이죠. 이런 꿀은 신장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찬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꿀은 아래로 모여 덩어리를 이루며 가라앉고 가짜 꿀은 금세 퍼지며 흩어집니다. 또 하나는 제품 라벨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탄소독 이원소 비율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로 표시되어 있어야 천연 벌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기준이 됩니다. 진짜 천연 꿀이라면 최소한 600g에 몇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싼 꿀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끓는 물에 꿀을 넣지 마세요. 둘째,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셋째, 절대 가짜 꿀을 사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꿀이 가진 진정한 효능을 신장이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꿀은 건강의 열쇠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꿀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꿀의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2가지 황금 조합이 존재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2가지 황금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레몬 또는 천연 식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꿀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천연 사과 식초를 2-3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완성됩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을까요? 레몬과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약알칼리성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 내에서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형성된 작은 결석들도 조금씩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의 탁한 색이나 악취도 개선되며 배출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던 분들, 소변이 자주 뿌옇거나 노랗게 변하는 분들, 허리 부근이 자주 묵직하고 답답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그야말로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황금 궁합은 바로 계피입니다. 꿀 한 잔에 아주 소량의 계피가루, 대략 젓가락 끝에 묻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장은 찬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시리고 허리 주변이 냉한 증상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신양어, 즉 신장의 에너지가 부족하여 따뜻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장을 안에서부터 덮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활성화해줍니다. 그래서 꿀과 계피를 함께 마시는 것은 신장에 따뜻한 영양식을 전해주는 동시에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는 효과와도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 몸이 찬 여성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어르신이 즐겨 드시는 대추와 구기자차에 꿀을 더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대추는 혈을 보호하고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며
꿀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섞으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최고의 보양 음료가 됩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효과가 입증된 전통 건강법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꿀을 드실 때 이 두 가지 황금 조합을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변화로 훨씬 더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꼭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꿀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세 부류의 분들은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기 신부전 환자입니다. 특히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의료진에게 칼륨 섭취 제한을 권고받은 분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꿀 섭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꿀 속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섭취한 칼륨은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신장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몸속에 축적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0mEq를 넘어서게 되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 정지에 이를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투석 중이거나 의사에게 칼륨 제한을 들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꿀은 절대 혼자서 판단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식이 변화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해당되냐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7.5%를 초과하거나 공복 혈당이 항상 180mg/dl 이상, 식후 혈당이 270mg/dl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분들입니다. 인슐린을 맞고 있어도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안정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꿀을 섭취하게 되면 이미 설탕물 속에 신장을 담가 놓은 것처럼 혈관이 점점 딱딱하게 변해갑니다. 이 상태에서 꿀을 더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가 7% 이하, 공복 혈당이 126mg/dl 이하, 식후 혈당이 180mg/dl 이하로 유지된다면 담당 의사의 허락하에 하루 5g 정도 정말 소량으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르신 본인보다 자녀분들과 손주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1살 미만의 아기에게 꿀을 먹이거나 바르지 마십시오. 손주가 변비일 때 꿀물을 조금 먹이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고 꿀을 발라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천연꿀에는 극소량의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성인의 강한 이산은 이를 죽일 수 있지만 만 1세 미만의 아기는 이산 농도가 약해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이 장내에서 증식하게 되면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이 멈추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1살 미만의 영아에게는 단 한 방울의 꿀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꿀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세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액투석 중이거나 말기 신장질 환자. 둘째,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셋째, 만 1세 미만의 영아.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어르신은 안심하고 꿀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태가 위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꿀이 정말로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작년 봄 제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65세의 김영자 어르신이셨고 대전 유성구에 살고 계시며 초등학교에서 30년 동안 국어교사로 재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을 처음 뵌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얼굴빛은 검게 변해 있었고 눈 밑은 푸르게 꺼져 있었으며
다리는 심하게 부어 양말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어르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곧 투석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딸아이가 막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손주를 좀 봐줘야 하거든요. 검사지를 살펴보니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1.56, 소변 단백은 3+, 사구체 여과율은 42ml 미니였으며 혈중 칼륨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만성 신부전 3기 상태였고 이대로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투석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미 각종 민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을 시도해 보셨고 수백만 원이 들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약은 하루에 한 줌씩 먹었고 간 수치까지 올라 고생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절망 어린 표정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방법 말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요. 김 선생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한 건 3단계 꿀 건강 루틴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공복에 40도 미지근한 물에 꿀 1스푼, 오후 3시에는 꿀과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밤 9시 반엔 반 스푼을 혀 밑에 머금은 채 천천히 녹여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대추와 구기자를 우린 물에 꿀을 섞은 차를 오후에 추가했고 동시에 커피와 진한 차를 끊게 했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늘리고 식단은 저염 저지방으로 조절하며 밤 10시 이전 취침을 지키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반드시 천연 벌꿀만 사용하고 꿀을 절대 뜨거운 물에 타지 말 것,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김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침 소변 거품이 확 줄었고 색도 맑아졌어요. 속이 한결 가벼워요. 둘째 주엔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빠졌고 이젠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요라며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셋째 주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에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남편이 저한테 코골이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8주째가 되던 날 김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1.18로 내려갔고 단백뇨는 1+로 사구체 여과율은 63으로 회복됐습니다. 혈중 칼륨도 4.7로 안정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투석 안 해도 된다네요. 정말 손주를 안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흘렀고 김 어르신은 여전히 꿀 습관을 꾸준히 지켜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공원에서 건강하게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오시며 저 진짜 환자처럼 안 보이죠 하고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의 힘입니다. 소문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꿀은 단지 달콤한 식재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자연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들으신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꿀은 몇 도의 물에 타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A 100도 끓는 물, B 60도 따뜻한 물, C 40도 미지근한 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꿀은 하루에 최대 몇 스푼까지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A 한두 스푼, B 5스푼, C 많을수록 좋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절대 꿀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 고혈압 환자, B 투석 중인 환자, C 변비가 있는 환자. 댓글창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세 문제 모두 정답을 맞힌 선착순 100분께는 제가 직접 만든 30일 꿀 신장 회복 플랜과 꿀 활용 식단표 PDF를 개인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32년간 신장내과에서 쌓은 임상 경험을 집대성한 것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꿀 활용 건강 플랜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고 따라 적어주세요. 1일부터 7일까지는 정화기입니다. 목표는 신장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40도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고 오후 3시에는 꿀 레몬수를 한 잔, 밤 9시 반에는 꿀 반 스푼을 입에 머금고 녹여 드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며 아침에 입이 덜 마르고 배변도 원활해집니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회복기입니다. 목표는 손상된 신장 사구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 가루 소량을 추가합니다. 이 시기에는 야간요 횟수가 줄고 다리 부종이 빠지며 허리 통증도 완화되고 전반적인 활력 상태가 개선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강화기입니다. 목표는 신장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커피와 진한 차를 완전히 끊고 하루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며 저염 저지방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고 일주일에 서너 해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안색이 밝아지며 전반적인 체력이 올라가고 체중도 안정됩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는 유지기입니다. 목표는 이 모든 습관을 생활화하여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병원 재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30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이 이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내려가고 단백뇨가 감소하며 사구체 여과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몸 상태는 물론이고 기분까지 한결 젊어진다고들 하십니다. 이 30일 계획표를 꼭 캡처해 두시고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한 달 뒤 분명히 오늘의 결심을 한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장내과에 몸담은 지난 32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어르신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장 기능 저하였는데 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한 결과 결국은 신장 투석실에 누워 주 3회씩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진작 들었더라면 그런 후회의 눈빛,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수없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게 반복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걸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를 늘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 더 많은 어르신이 제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아직 투석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였던 김 선생님도 만성 신부전 3기였지만 단 3개월 만에 수치를 회복하고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건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녀에게 걱정을 주지 마시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마시고 기계에 묶인 노년을 피하기 위해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이웃 등 최소 3분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댓글로 여러분의 연세와 지금 겪고 있는 신장 관련 고민을 알려주세요. 혹은 꿀요법을 시도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개선 방법이지 절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신체 상태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의료진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르고 건강의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항상 우선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건강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의사입니다. 이 건강의 길 혼자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끈기 있게 걸어가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